최용우 선수 응원가 삼성이 준비 중입니다. 팬들 기대가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구단에서 알고 있고 이종렬 단장한테도 많은 팬들께서 연락을 하신 것 같아. 그래서 삼성 마케팅 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잘 알아보고 있습니다. 개봉 박두 구단 관계자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종렬 단장이 꿈꾸는 삼성에 대해서 올해 이제 여러 팀들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삼성이 이제 우승 후보다 LG하고 삼성이 양강인가? 지금 이제 분위기는 또 그래요. 삼성하고 LG가 양강이다. 왜냐하면 LG는 완숙된 팀 전력. 최소 몇 년간은 이 팀은 흔들림 없다. 요런 LG. 그다음에 삼성은 가면 갈수록 쫙 올라오는 신구 조합부터 해서 이제 젊은 선수들이 쭉 올라오는 요런 부분들이 강력하다. 근데 이종렬 단장은 걱정이 많더라고요. 이종렬 단장이 꿈꾸는 삼성. 이 단장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삼성은 좀 내부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부족해 보이는데 다 팀들이 삼성이 강하다고 조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오히려 좀 걱정이 된다 이야기를 했고, 취임하자마자 2023년 10월에 취임해서 2024년에 한국 시리즈 지난해에 매우 인상적인 가을 야구를 펼쳤어요. 플레이오프에서 5차전에서 하나에 패했지만 매우 인상적인 가을 야구. 좀 팀이 변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단장도 받더라고요. 이종렬 단장 얘기입니다. 이 단장 얘기입니다. 실적으로 일정 부분 보여줬지만 안정적이진 않다. 덜그덕거리고 불안하다. 팀이 안정적이려고 하면 구성이 좋아야 하는데 젊은 선수들이 이제 2번 연속 가을 야구를 갔다. 뭔가 그 안정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본다. LG는 강팀이다. 또 기아도 잘할 때는 굉장히 강팀이었는데 이 두 팀은 보면 선수들이 알아서 플레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이 타이밍에는 저렇게 풀어가고 저 타이밍에 이렇게 풀어가는. LG는 그걸 잘한다. 우리 팀 선수들이 조금씩 이제 그걸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매년 포스트 시즌 치르는 것, 그 다음에 젊은 선수 성장하는 것, 이것을 단장 취임 때 했었는데 LG는 팀 배팅도 알아서 하는 팀이다. 우리도 이제야 김지찬, 김영웅, 김성윤, 이재현, 박승규 등등등 젊은 선수들이 성장을 하고 있고 이 선수들이 포스트 시즌은 정말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더라. 이 선수들이 가을 야구 맛을 보고 경험한 것이 가장 크지 않나. 하여튼 다른 팀도 너무 잘하는 게 보인다. 불안하다. KT, 기아라고 가만히 터질 팀인가? 어떻게 하나? 좀 걱정이 크다. 그러면서 덧붙여 강민호가 지난해 경기를 많이 뛰었다. 경기에 많이 투입됐는데 박진만 감독이 참 이해가 된다. 지난 시즌에 백업 포수로 강민호를 쫓아갈 만한 선수가 없었다. 이제 박세혁, 장승현 등을 추가를 해서 감독님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싶다. 선수들이 원하는 선수가 최용우다 해서 최용우를 데려오고 싶었고 데려왔다. 나는 운이 좋다. 선수들이 선택을 해줘서 삼성을 선택을 해서 운이 좋고 내가 이제 참 이건 농담입니다. 본인이 약간 불쌍한 인상이어서 선수들이 잘 도와주는 것 같다 이런 농담까지도 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삼성이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강팀으로 변모해가는 여러 가지 원동력이 있겠지만 하여튼 수비를 단단하게 이렇게 만들었던 부분이 참 크게 한몫하고 수비는 확실히 업다운이 좀 덜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삼성이 부상에서 회복 중인 이제 불펜 선수들이 있죠. 이 선수들이 제때 합류를 하면 참 큰 힘이 될 거라고 봅니다. 조상우 선수 하여튼 캠프 전까지는 기아가 계약을 조금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계약이 지금 교착 상태니까 딱 그냥 교착 상태 꽉 물려가지고 빠지지 않는 그런 상태니까 뭔가 좀 한 발씩 물러서야 되는데 그래서 계약 연수를 4년이 아니라 조금 줄여서 코스트를 낮추고 계약을 하는 상황? 왜냐하면 4년은 지금 몸값 차이가 너무 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선수 측에서 먼저 계약 기간을 조금 줄이자는 이야기가 먼저 나왔어요. 계약 기간 줄이고 그 다음은 어떡하자는 거야? 보류권 푸는 거죠. 그죠? 보류권. 옵트아웃이 됐든 뮤추얼이 됐든 그죠? 보류권 푸는 건데 처음에는 기아가 이 보류권 손 안 대고 싶다. 안 할 거야. 했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무조건 정상 계약 하려고 했는데 계속 교착 상태가 되고 그래서 이제 기아에서 내부 고민이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안을 두고 비로소 고민을 막 하게 됐는데 기아도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전성기 선수를 짧게 2년 정도 좀 저렴하게 쓰고 풀어주는 거? 일단 30살이 넘은 선수 아닙니까? 조상우 선수가 94년생이니까 우리 32세, 33세 때 쓰고 조금 풀어주는 거? 그래? 그리고 만약에 2년 후에도 잘하면 그때 잘하면 제값 주고 또 사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내부 의견이 지금 좀 나오고 있어요. 3년은 당연히 선수가 또 안 하려고 그러죠. 3년 하더라도
액수가 더 커지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일단 기아가 올해 큰 돈을 못 쓰는 상황입니다. 이미 큰 돈 못 쓴다는 것은 뭐 최용호 선수 때 극명하게 드러났죠. 박찬호 선수 두산 갈 때도 어느 정도는 보였지만 최용호 선수 그죠? 1+1을 개런티 2년을 못 해주는 걸 보면서 딱 드러나요. 큰 돈 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현실적인 배팅만 좀 가능한데 2년이 현실적이라고 조금 봐지기도 하는데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류권을 만약에 손을 본다 그러면 뭐 옵트아웃이든 뭐 뮤추얼이든 뭐 그죠? 옵트아웃 끝나면 무조건 바로 나갈 수 있는 뮤추얼은 이제 상호 협의가 좀 있는 건데 뭐 고민할 여지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4년 계약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즉 기아도 조금 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2년을 계약을 만약에 하고 계약 규모를 확 낮춘다 그러면 근데 2년이라 해가지고 이게 무조건 되나? 그것도 또 아니지. 내가 볼 때 2년이라 하더라도 기아는 2년도 큰 돈 주고 이렇게 할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기아가 생각하는 게 또 적정 금액이 있고 선수가 생각하는 건 당연히 그거보다 또 높겠지. 쉽지가 않아요. 타팀 입질은 거의 없는 상황이고 지금 그렇습니다. 좀 어려워요. 근데 한번 조금 여쭤볼게요. 어떻습니까? 이게 뭐 홍근희 선수 계약도 좀 있고 두산 그죠? 2년 딱 하고 바로 튀어나왔죠. 2년에 15억 포기하고 튀어나왔고 김지환 선수 계약 같은 경우는 그 계약을 할 그 당시에 줄 돈 4년에 115억을 다 주고도 두산이 그런 계약을 한 것 때문에 더 문제가 됐고 그걸 또 두산이 계속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일부 소문은 나갔지만 두산도 아는 거죠. 이게 참 난감한 그전까지 어떻게든 매듭지 갖고 해볼라 했는데 안 돼버린 거예요. 어떻습니까? 뭐 여러분들 생각을 할 때 이러면 지금 기아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뭐 그럼 2년을 또 확실하게 좀 저렴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건가? 홍근희 선수가 지금 뭐 삼성은 지금 이야기를 안 한 지가 뭐 한 달 반 넘었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홍근희 선수 에이전시가 우리 홍근희 선수도 한번 생각을 해달라. 그러고 삼성한테 이야기를 좀 했고 그 다음엔 지금 뭐 이야기가 그 이후로 연락도 없고 뭐 계속 없습니다. 없는 상황이고 홍근희 선수 쪽에서 여러 구단에 이렇게 막 좀 하고 있는데도 아직은 좀 막 기아 쪽으로도 연락이 왔나 봐요. 기아도 연락을 받았다 그러던데 하여튼 뭐 기아 말고 다른 구단도 당연히 연락을 했겠죠. 근데 홍근희 선수가 2년에 15억을 포기를 하고 나왔는데 그럼 부르는 액수는 당연히 2년에 15억 이상이겠죠. 그리고 홍근희 선수가 두산에 나오면서 홍근희 선수 측이 원했던 부분은 이제 FA 일수가 조금 부족하니까 3년 계약을 해줬으면 했는데 두산은 이제 그건 좀 아니고 그냥 계약된 대로 해야 된다. 이거 미리 계약을 했는데 이걸 손보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했는데 뭐 그래서 나왔고 기아는 3년은 당연히 뭐 생각이 없죠. 그리고 두산 이상의 계약도 기아가 해줄 상황은 조금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좀 난감한 상황이에요. 불펜들이 아시아 쿼터 때문에 확실히 타격을 입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아시아 쿼터로 온 선수들이 불펜 역할을 안 하더라도 오선발을 하게 되면 오선발 선수가 불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훌륭한 롱 릴리프가 되거든요. 그죠? 이게 한 단계씩 더 뭔가 이게 두터워지는 겁니다. 팀의 스쿼드가 조금 두터워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 불펜 선수들 특히 불펜들한테는 아시아 쿼터는 조금 마이너스다. 직접적인 마이너스가 됐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연락 왔는데 뭐 큰 그게 없어요. 입장차가 생각은 있습니다. 아주 코스트가 낮다. 그러면 기아가 홍근희 선수를 데려올 생각이 있어요. 없지는 않아요. 근데 더 낮아져야죠. 지금 이 몸값으로는 안 됩니다. 도쿄 라운드에 드디어 우리가 응원단을 보냅니다. 저도 WBC 갑니다. 그리고 오키나와 캠프도 제가 2월 말에 좀 살짝 다녀올 겁니다. 그리고 도쿄도 조금 좀 다녀올 겁니다. 응원단 윤곽이 나왔어요. 자, 도쿄 라운드에 일본전하고 대만전 두 경기에 갑니다. 일본전에는 600석 규모로 응원단을 좀 운영을 하고 대만전은 400석 규모. 응원단장도 이제 업체하고 조율하고 있으니까 응원단장 보낼 겁니다. 치어리더 파견합니다. 트럼펫 연주자 준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여행 패키지로 항공, 호텔, 현지 이동도 제공하는 상품을 구성하려 합니다. 하려 하고 여행사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이제 대표팀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 생각보다 지금 사이판 캠프 분위기가 너무 좋대요. 그냥 따뜻한 곳에서 선수들이 이제 몸을 만들고 있는데 하고 싶은 운동도 하고 좀 좋고 웨이트장 호텔에도 있고 KBO가 돈 들여가지고 야구장 옆에 웨이트장도 또 딱 장비를 사서 또 만들어놨습니다. 우리 한국계 외국인 뭐 최대 한 3-4명 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한 4명 정도까지. 지금 상급 불펜인 이제 오브라이언 선수 그리고 전천후 야수인 이제 존스 선수 있죠. 자마이 존스, 라일리 오브라이언 이 두 선수는 뭐 어느 정도 오겠다 이야기를 했대요. 그럼 오는 거지 뭐. 이 선수들은 오고 그리고
선발 자원인 이제 더닝 선수, 그죠? 그다고 내야수 위트컴 선수, 요 선수들은 아직은 얘기는 안 왔는데 요 선수들도 좀 데려오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하여튼 2명은 일단 오케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요 2 선수는 아직은 모르는데 이 명단 최종 제출이 2월 3일입니다. 2월 3일 최종 제출해요. 그래서 1월 안으로는 연락을 이제 이 선수들이 줄 건데 2월 3일 제출이니까 이 선수들이 줄 건데 몸은 뭐 원래 메이저리그 선수들 몸 알아서 만듭니다. 몸 만들지 뭐. 메이저 선수들은 자기네 캠프에서 몸도 만들고 몸 만들어요. 몸 만들어서 오사카 공식 훈련 있죠. 공식 연습 경기 오사카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도쿄 라운드 바로 전에 오사카로 가거든요. 우리 대표팀이 그쪽으로 합류를 하게 될 겁니다. 한국계 메이저리그들, 그죠? 국적은 이제 한국계죠. 한국계고 뭐 국적은 미국이죠. 공식 연습 경기 할 때 이제 맞춰가지고 그때 이제 올 건데. 자, 안표 얘기 조금 해볼게요. 안표. 뭐 작년에 1,200만 관중이 넘었는데 올해도 이제 안표가 이게 참 큰데 법제화가 딱히 된 건 없어요. 뭐 정부에서 안표 과태료를 뭐 대폭 높이겠다 그러는데 저는 이거 실효가 있나? 제일 중요한 거는 온라인 안표다. 몇 배 이상은 올해부터는 뭐 작년에 꿀 쫙 빨더니만 올해부터는 뭐 몇 배 이상은 뭐 안 하겠다 그러는데 작년부터 했었어야지. 비싸게 팔면 비싸게 파는 대로 수수료를 더 비싸게 받아가는 그런 구조던데 이게 말이 안 돼요.